안녕하세요, 권원장입니다. 성인 ADHD 진단을 받고 약이 잘 맞는 경우라면 다행인데요, 효과가 부족하거나 부작용을 경험하신다면 약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번 영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약을 드시는 것이 좋을지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각성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콘서타나 메디키넷이 나은지, 비각성제 아토목세틴이 나은지, 아니면 두 약을 모두 함께 먹는 게 나을지를 보시고 참고해 보세요. 각성제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으로 콘서타와 메디키넷을 말하는데요, 특징은 아침에 한 번 복용해서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잠에서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되면서 ADHD의 여러 증상들을 개선시킵니다. 대략 콘서타는 12시간, 메디키넷은 8시간 동안 효과를 보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라면 각성제 사용이 더 이득이 될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세요. 대부분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각성제 사용을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각성제의 치료 반응률이 비각성제 아토목세틴에 비해 높고 효과를 먹은 당일에 볼 수 있어서 그런데요, 전형적인 ADHD 환자분들, 증상적으로는 주의력 저하와 함께 과잉행동, 충동성이 고루 심한 분들, 검사상으로는 정량 뇌파상으로 세타파가 높고 베타파가 낮게 나온 발달 지연 유형의 분들께 특히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또 앞서 말했듯이 약이 잘 맞으면 효과를 투약 당일부터 보기 때문에 빠른 효과가 꼭 필요한 상황, 예를 들어 학업이나 업무 부담이 큰 시점에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콘서타가 나은지 메디키넷이 나은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사실 성분은 메틸페니데이트로 같지만 콘서타는 길고 은은하게, 메디키넷은 짧고 굵게 효과를 보는 편인데요, 이런 약 자체의 특성을 제외하고서도 약을 먹고 사람마다 투약 후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약 제형의 차이와 개인별 약물 대사의 차이, 그리고 사람마다 더 민감한 부작용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콘서타가 만족스럽다고 하시는데 메디키넷은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다행히 두 약 다 잘 맞는다는 경우도 계시고요. 이렇게 실제 임상에서는 둘 다 경험해보는 게 최선인데요, 콘서타의 효과가 아쉽거나 부작용이 문제가 된다면 메디키넷으로 바꾸어 먹어보고, 그 반대의 경우로도 시도해보면서 최적의 약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료에서는 ADHD 단독으로 오시는 경우 말고 다른 질환을 함께 가지고 계신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데요, 신체적으로 불안이 심하거나 틱을 함께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아토목세틴 사용이 유리합니다. 각성제의 부작용으로 불안과 관련된 신체 증상들, 예를 들어 두근거림, 호흡곤란, 불면, 식욕저하, 두통이 심해지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틱의 경우에도 각성제 복용 시에 악화가 될 수 있어서 1차 선택은 아토목세틴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혈압이나 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혈압이 높아지면 위험한 뇌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아토목세틴 사용이 안전해요. 각성제를 드시다가 혈압이나 맥박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덜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지는 아토목세틴이죠. 세 번째는 치료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게 되는 부분인데, 물질의 오남용 위험이 큰 경우입니다. 커피를 하루에 한두 잔이 아니라 대여섯 잔씩 드시거나 술을 한 병 미만이 아니라 두세 병 이상 끝까지 가는 등 물질에 대한 오남용 위험이 있는 분의 경우에는 투약을 오남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각성제도 원래 처방 용량대로 드시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당일의 효과를 보다 보니 각성이 되는 느낌을 더 추구한다거나 고용량을 먹으면 더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어서 일부 오남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아토목세틴 사용이 전체적인 치료 면에서 더 안전하고 안정적입니다. 네 번째로 약의 효과 면에서 본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에 아토목세틴이 도움이 되는 경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각성제를 먹어도 아침부터 활동이 쉽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바로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약을 먹고도 30분 정도는 지나야 효과를 보게 되니 눈 뜨자마자 바로 움직이는 데는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토목세틴은 하루에 한 번 일정하게 복용을 하면 하루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실제 복용 중인 환자분께도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피드백을 많이 듣고 있어서 아침잠이 많거나 아침약을 자주 거르면서 하루 시작이 늦는 분들께는 희소식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밀검사 결과에서 정량 뇌파상, 과각성형 패턴의 ADHD로 나오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하이베타, 감마 등 고주파가 높게 나오는 경우를 과각성형 패턴이라고 하는데, 증상으로서의 특징은 감정 조절이나 충동성이 주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각성제 사용을 하게 되면 효과를 잘 못 보거나 부작용을 더 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이때 아토목세틴 또는 아빌리파이 등의 투약을 하면 과각성된 뇌가 진정되면서 주의 집중력 발휘가 원활해지고 충동성이 줄어드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먼저 단독 약물 치료로 충분한 용량을 사용했는데도 부분적인 효과를 볼 때 고려하게 됩니다. 보통은 각성제를 충분한 용량을 드시고 있는데도 효과가 아쉬운 경우에 아토목스틴을 병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성제를 먹고 뭔가를 할 때 집중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일을 계속 미루게 되거나 계획적으로 하루를 보내기 어렵거나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멈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비각성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토목스틴으로 치료를 시작하여 진행하면서 불안이 가라앉고 막연한 주의 산만함이 줄고 충동성이 줄었지만 몰입하는 집중력이 아쉽다고 느껴질 때 소량의 각성제를 병용하는 것만으로도 꽤 만족스러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참고해 보시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각성제 메틸페니데이트는 주로 도파민에 작용해서 해당 영역들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비각성제 아토목세틴은 주로 노르에피네프린에 작용하여 해당 영역들에서 개선을 기대합니다. 두 약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하루 중에 효과를 보는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예요. 각성제를 드시는데 저녁에 약효가 떨어지고 나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또는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이면 식욕이 조절이 안 되어서 야식을 많이 드시게 된다는 경우에는 각성제 용량을 줄여서 약효 사이의 간극을 줄이면서 대신 아토목세틴으로 전체적인 약효를 받쳐주어 안정감을 더해주는 처방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정과 충동 조절이 특히 쉽지 않을 때 병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각성제는 주의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감정 충동 조절 면에서는 효과가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아토목스틴으로 커버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성제의 부작용, 불면, 식욕 저하, 두근거림 등이 심할 때 각성제의 효과 중 일부를 아토목스틴으로 대신해주면서 각성제의 용량은 줄여서 볼 수가 있어요. 각성제와 비각성제를 함께 병용해서 보는 안까지 합해서 본다면 대략 80% 이상의 환자분들은 만족스러운 치료 효과를 보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ADHD 치료약 중 각성제인 콘서트와 메디키넷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경우, 비각성제 아토목세틴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 두 약을 모두 병용하는 것이 좋은 경우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상황에 잘 맞는 처방약으로 앞으로 더 만족스러운 치료 경험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